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성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본인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사기고 인생 자체가 범죄인 이재명 대표의 그 무례한 공개질에는 저는 제가 직접 답할 일거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부지방법원에 포진하고 있어서 서부지법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의 거짓말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가 결국 사달이 난 것입니다. 공수처는 그 태생부터 정치 야합의 피조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소야당이 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당파적인 협잡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는 그 부적절한 탄생에 걸맞게 편파적이고 무능하고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위법과 기반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법비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비할 때 비자는 도적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 방지한 결정을 내렸다. 이목희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과 12.12의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였다라고 했습니다.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 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성역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헌재는 모레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소한 10개의 위법과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의 1번 사유 내란죄를 처리한 것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의결 정족수 문제로 즉시 각하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헌재 산하기관이 발간한 주석서는 결국 헌재가 보증한 책인데 헌재가 보증한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권위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헌재 구인체제 구축을 위한 마흔역 임명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두른 것도 문제였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8인 체제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던 선관위,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최종 변론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헌법재판관의 권위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헌재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은 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과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2017년 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시장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아나무인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오만을 만들었습니까? 권순일 판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유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청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 연구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부지법의 이순영, 차은경 판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유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연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가장 왼쪽이라고 실토했습니다.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아직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 감사원장 등 국정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입법연구의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인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절차의 공정성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야당에서 상속세 토론하자고 대통령과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하실지. 누가요? 야당에서 상속세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누가 제안했죠? 그 조항을 윤석열 뭐 그분에 대해서는 임광현 의원과 급이 맞는 의원 간의 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세율 인하가 초보자 감세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속세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공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 부대변인이 이제 논평을 냈는데 그걸로 이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사기고 인생 자체가 범죄인 이재명 대표의 그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저는 제가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왜 상속세 인하라든가 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댓글만 봐도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하지만은 공당의 대표인데 상대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 만큼 상대당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기를 공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하면 그래도 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가겠다면 차기 대선까지도 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당 입장이 좀. 이 질문 자체가 일단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결정이 난 후에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김문수, 오세훈 저희 그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한 달씩으로 하락하고 중도층에 빠져나가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제 최근에 지난 월요일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별로? 예. 금요일. 우선 뭐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지금 단계에서 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두세 번의 여론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 3월 1일 3일절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 그때도 여당 의원들께서는 자율 참석하시는 걸로 기조를 정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의원들께서 자율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이 탄핵 인용수에 준비돼서 같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도층에 대해서도 소구력 있는 메시지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늘 우리는 그 중도층을 향해서 정책도 마련하고 있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 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할 게 아니라 늘 우리 정당이 취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 청년 중심, 그 다음에 중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는 늘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중국 부사관 친입하려고 한 것처럼 국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반중 감사가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선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글쎄, 그 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당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내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중심, 그다음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을 펴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고, 다만 중국과도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이고요. 그 추경 관련해서 추경 그 대응안은 언제쯤 마련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35조 원 얘기하는데 이걸 좀 줄이시겠다는 기조이신지, 만약에 줄이시겠다는 상한선 같은 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 그 규모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얼마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민주당처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이미 편성된 금년도 예산안의 집행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그 집행을 통해서 어디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예산을 배정해야 100% 집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우클릭 후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 전략상 의도적인 우클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도 보수를 자처하고 또 우클릭을 하는데, 중도라는 것이 뭡니까? 중도의 의미가 뭐죠? 그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용과 통합인데,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행위는 포용이 아니고 배척하고 또 통합이 아니라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진짜 중도의 의미를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서 중도의 의미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유가 우리 당을 극우몰이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숨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지나가는 어린이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중도 지향적인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인 인물인지,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가르기의 리더인지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더 이상 없죠? 네. 네. 네, 아까 민법 연구에 말씀하시면서 사법국정 해소하는 사법개혁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탄핵식품 관련해서 뭐 당의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전략기획 특위에서는 기각 시에 대북 인사가 뭐 고려한다,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에는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비대위원회, 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비대위원회가 있고, 또 원내 대책과 관련해서는 원내 대표가 있고,
그다음 사무총장, 또 사무부총장 산하의 그 전략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 차원에서의 의견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개혁 관련한 질문인데요. 저희 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에는 조금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소득 대체율은 저희는 42%에서 조금 더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계신 건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오락가락하는 양반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가 민생회복지원금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금방금방 말을 바꾸는 양반이어가지고 그 말도 과연 믿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이 진심이라 그런다면은 그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유연성을 발휘할 그런 요의가 있습니다. 대신 또 그리고 결국은 구조 개혁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조 개혁을 하려면은 연금 특위를 갖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모수 개혁에만 몰두하고 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서 다층 연금제도와 결합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네, 윤 대통령 최종 결론기 리트 앞두고 있는데 혹시 윤 대통령께서 출시적으로 좀 어떤 메시지 내놓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거는 뭐 전혀 의사소통을 한 바가 없어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좀 아마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뭐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추측이야. 네. 예. 그게 중요합니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